이거는 우리가 첫날 많이 봤습니다. 예? 가장 기초를 한번 확인해 볼까? 당사자인 사람이 법률행위 목적을 정하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되어 가지고 1단계 성립 요건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2단계 효력 요건도 통과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유효. 근데 1단계 성립 요건을 통과했는데 2단계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완전 잘못됐다. 그건 뭐예요? 무효. 어중간하게 잘못되면 취소 가능.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효와 무효는 유동이다, 확정이다.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취소 가능은 유동이다, 확정이다. 이거는 유동적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 가능을 다른 말로 뭐래요? 유동적 유효다라고 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무효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될까? 응? 어떻게 하면 유효로 바뀌어? 추인을 하면 유효로 바뀌죠.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될까?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하면 항상 유효, 무효, 취소 가능 세 가지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취소는 유동적 상태인데 유동적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위를 더하면 확정적 유효인 상태로 바뀌고 취소 가능한 상태에 취소라는 행위를 더하면 소급해서 무효인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올까? 무효 또는 취소가 물어보겠죠. 유효는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자가 없는 게 시험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무효 취소를 쭉 놓고 뭐. 그리고 우리 첫날 무효 취소 사유를 쭉 이야기했다, 그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쫙 이야기하면서 무효 취소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뭐요? 절대적 무효 취소. 의사표시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 꼭 따라간다 했죠. 여기 기본 구조예요. 그리고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을 거야. 아무렇게나 한번 물어볼까?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어떻게 돼요? 만취자가 행위라면,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거기나 같은 말 아니야. 만취 상태에 있는 자는 의사 능력이 없다 이야기했죠.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아이고 답답해라 야. 첫날 그 표를 빨리 머리에서 이어라고 했는데 가다이 말 안 듣는단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 지금 20일이 넘어가는데 그 한 페이지를 20일 동안에 못하나? 뭘 하는지 모르지.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하지? 그냥 잔다. 하루 종일 잔다. 밥 먹고 자고 또 자고 그걸 뒤늦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원 오고 또 자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 뭔 공부하는 거? 민법 공부해? 민법 뭐 해야 될까? 첫날 걸 자꾸 보라 했지? 그 이야기를 해야 내가 또 이야기도 하고 할 건데 1단계에서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대화가 안 돼버리면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지, 이제. 이것도 모르는데 이걸 나갈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돼? 계속 여기서 이제 뱅뱅 도는 거야. 그러다 시험 치러 간다고. 그럼 시험 되겠어, 안 됐어? 안 되겠지? 요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래야 또 시험 치러 가고 이래 될 건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간다니까. 상태가. 그럼 내 입장에서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요걸 가르쳐 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지 가르쳐 줘도 이것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할까?
내가 뭐 한다고 괜히 용을 쓰겠냐고. 요것만 가르쳐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해야 돼. 결국 선생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건 누구다?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선생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학생이 게으르면 어떡해? 선생도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가르쳐줄 것도 없고. 그럼 이제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야. 다음 주에 와서 또 잔소리 안 하도록 열심히 해. 의사능이 없으면 무효, 해인이 없으면 지속 가능 딱 나와야지. 그럼 지속 가능에서 제한 능력자는 몇 명? 미성자, 피성년 후행이, 피한정 후행이 이거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착오련한 행위는 요 밑에 있으니까 상대의 취소, 통정의 표시는 상대의 무효, 반사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 아무렇게나 물어봐도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불능은 절대적 무효.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풀지. 문제를 읽으면서 원시적 불능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이래버리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유효, 무효가 딱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풀지. 응? 이제 무효가 뭔지 봅시다. 자,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만취 상태에서 날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을 때 한 문제를 읽고 답이 나와야 돼. 그럼 문제를 다 읽어보면 이미 시간에서 늦은 거예요. 만취 상태의 매도인가 하면 벌써 답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만취 상태의 갑은 상대방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만취 상태인 갑은 딱 보는 순간 그 계약은 절대적 무효네 이렇게 답이 딱 나야지. 그러면 이제 한 구절 읽고 무효라는 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무효라는 전제를 딱 깔고서 그 다음에 글을 읽어야 답이 보일 거 아니야.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냥 소설 읽듯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이 무효가 무슨 말이고?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무효의 개념은 뭐냐? 첫 번째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리고 법률행위 중에서 조금이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가 효력이 없고 전부 무효 원칙이야. 그리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다.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아까 요 했다 이거. 절대, 상대. 상대적 무효 지수는 4개 아닙니까? 비, 통, 착사. 중에서도 비통은 뭐요? 무효, 착사는 지소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비, 통 2개밖에 없어. 요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숫자가 수도 없이 많아. 저번에 우리가 반사적 행위 하더라도 뭐 엄청나죠, 그죠? 공사 정륜 계생매다 하더라도 그 판례를 보니까 막 여러 수십 개 아니던가 봐.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2개를 빼고는 다 절대적 무효. 숫자 많은 게 원칙이다. 그 다음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장한다. 이게 무효의 특징입니다.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무효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아까 우리 본 대로 지속 가능이다. 그죠? 18세 미성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는 100만 원 받고 오토바이를 넘겨줬다. 그럼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18세인 갑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절대적 지속 가능 바로 나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절대적 지속 가능. 지속 가능 딱 보고는 지속 가능을 전제로 깔고 이제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일단은 효력이 있어, 없어?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니까 돈 받고 오토바이 넘겨주면 소유권도 넘어간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 A가 5월 날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이건 유동적 상태니까 선택을 할 수 있죠. 확정적 상태라도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지소 가능의 의미는 뭐냐 이거지. 지소 가능의 의미는. 지소 가능이란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유동적 유효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어. 근데 지소 가능은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지소 가능은 지소권자가 네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제하 대상. 그리고 무효는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지소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죠. 그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지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요 두 개 중 한 개의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지소를 한다, 뭐 한다? 지소를 못 해. 지소를 못 하니까 어떻게 될까?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죠. 무효하고 지소를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지소 가능하고 지소. 지소 가능하고 지소는 다른 거예요. 지소 가능은 뭡니까? 상태고 지소는 행동이죠. 지소 가능한 상태에 지소라는 행동을 더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지소 가능한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동을 더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이렇게 행동과 상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지소가 나왔으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던데 이 맺은 계약, 즉 법률행위를 깨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다고. 깨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철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효력이 확정되면 철회 못해.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의사표시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버리면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철회를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도달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죠. 확정이 되면 철회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소, 해제, 해지는 효력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효력이 확정된 이거는 후에 하는 건데 사유가 다릅니다. 지소는 원시적 하자를 문제 삼습니다. 원시적이란 말은 출발할 때부터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출발할 때부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든지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차고 사기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든지 출발할 때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자를 문제 삼아 가지고 계약을 깨는 게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는 딱 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지소 1개, 상대적 지소 3개. 그거 말고는 지소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소는 당사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야, 법정. 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지소사유는. 그런 점에서 원시적 하자를 문제 삼고 해제와 해지는 후발적 하자를 문제 삼습니다. 후발적 하자. 후발적 하자라는 것은 계약을 맺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완벽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라는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약속을 어겼단 말이지. 그럼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한다? 깨는 게 해제, 해지입니다. 해제, 해지인데 후발적 하자란 말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냐?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깨는 거야.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깨는 거다. 계약의 종류가 좀 달라. 거의 차이가 있고. 후발적 하자는 점은 똑같다. 그지? 그리고 지소는 법률에서 딱 정한 것만 지소할 수 있죠. 법정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해제, 해지는 법정 해제도 있지만 약정 해제도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런 거야. 철회는 확정 전에 하는 거고 요 세 개는 확정 후에 하는 건데 지소는 원시적 하자를 문제 삼고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고 해제, 해지는 출발할 당시에는 완벽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이라는 하자가 생겼을 때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통해서 계약을 깬다. 이런 뜻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효를 보고 있는 거야.
의의를 봅니다. 법률행위가 줄을 쳐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데까지 끊고 요까지 읽었죠? 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성립 요건을 통과했다 뭐했다? 성립 요건을 통과했는데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무효는 성립은 됐다 안 됐다? 됐는데 효력이 없다는 뜻이야.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불성립이지. 불성립이 되어버리면 아예 2단계를 넘어서 유효 무효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과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법률행위 부존재 불성립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행식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법률행위로서 존재하고 그런 점에서 밑에 줄 부존재 내지 불성립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성립은 1단계를 통과했다 뭐했다? 못했죠. 그런데 무효는 1단계는 통과했는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구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양가로 3번은 볼 필요 없고 무효의 종류를 봅니다. 무효의 종류가 지금 8개가 나와 있다. 그지? 1, 2, 3, 4 해가지고 절대 상대 뭐 당년 재판이라고 딱 나와 있죠.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무효는 원칙이 뭐야? 당년 무효, 확정 무효, 전부 무효, 절대 무효 원칙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당년 무효 반대는 재판성 무효, 확정 무효 반대는 유동적 무효, 전부 무효 반대는 일부 무효, 절대 무효 반대는 상대적 무효. 해서 몇 개? 원칙 4개, 예외 4개 해서 8개라고 8개. 8개인데 그 중에서 시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만 잡으시면 돼. 무효의 종류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알고 오시면 돼. 한번 물어볼까? 절대적 무효 뭐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절대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가 절대적 무효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선의 3자도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뭐예요? 비통 2개 아닙니까?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로서 선의 3자에게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못하죠. 그게 상대적 무효 아니야. 그래서 둘째 줄은 뭐 비진이 통정 2개 보시면 되죠. 뭐 가등기된 부동산 처분에 이런 걸 볼 필요 없어. 비통 2개만 딱 그러시면 돼. 그 다음에 당년 볼 필요 없고 확정, 유동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을 보세요. 무효의 주장.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인의 주장이 불필요하다.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 다음 주장의 상대방은 절대적 무효 원칙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절대니까. 그 다음 무효 주장의 주체는 뭐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 무효 주장 기간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죠. 무효가 그런 거라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 10번은 뭐냐 하면 무효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하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돌려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무효 중에서 질이 아주 나쁜 무효가 있죠. 뭐요? 103조 아이가. 103조를 항상 머릿속에 품고 다녀야 된다니까. 항상 문제가 나오면 103조에 해당되면 무효. 질이 나쁘기 때문에 줘버리면 불법원인 거로서 못 돌려받는다. 반환 청구 안 되는 무효가 103조 아니야. 104조는 어때요? 불공정 행위는 반환이 안 된다, 반쯤 된다. 반쯤 되죠.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이 없는 할머니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나눠봐야지. 그 다음 넘어가고 145페이지를 봅니다. 무효의 종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를 잡으셔야 돼. 이미 유동적 무효를 우리가 봤다, 그죠? 앞 시간에 봤죠? 뭐? 회비의 무건대리가 아까 유동적 무효였잖아. 아들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나중에 아버지가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효력이 없다. 그게 유동적 무효 아니야. 회비의 무건대리가 이제 유동적 무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동적 무효는
협의 문건들보다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그걸 가지고 봅니다. 갑의 토지를 이렇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4월 1일 날 쌍방간에 허가를 받고 5월 1일 날 대금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이행 날짜를 잡았죠. 그런데 매매의 목적물인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로 묶여 있는 땅인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서 허가를 못 받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 이 계약의 상태가 어떻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적 무효도 일종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는 아무나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야.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 같으면 뭐 동면 또 뭐 있노? 대산면? 몰라? 이게 중개사 할 사람들이 동네 이름도 몰라가잖아, 이거. 내보다 더 모르면 안 되지. 오로지 아는 게 뭐고, 중앙동만 아나? 주 산 넘어가 보라, 동면도 있고, 저기 하남다리 지나기네 그 넓은 들판이 대산면 아이가, 그 가술인가 뭐 있더라, 이거. 가술리 있더라. 그런 지역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 있는 땅이라니까. 왜 묶었을까? 국가가 그 땅을 나중에 공업단지나 뭐 다른 용도로 쓸 필요성이 있다든지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딱 묶어두는 거야. 그런데 묶어두고 허가 조건을 갖춘 자는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땅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다면 아직까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이 유동적 무효 상태지.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돼야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 안 되겠죠. 채무불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거요. 아까 해지는 언제 하는 거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지를 할 거 아니야. 후발적 하자가 생기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4월 1일 날 허가받을 날짜가 됐어. 그럼 쌍방간에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 줄 의무는 있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본질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다? 이거는 부수적 의무예요. 이거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그 협력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뭐죠? 본질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불이행이야. 그 매매에서의 본질적 의무는 뭔고? 내가 가도한 걸 물어본다 오늘 그지? 의무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거 아이가. 첫날 우리 연습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되고 나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권리가 되는데 이리 가르쳐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매매가 뭔 말이고? 매매도 계약이니까 약속이네. 팔거리 약속한 사람은 뭘 약속했어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무슨 의무를 져?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잖아. 그것이 본질적 의무라니까. 그건 뭐가 어려워? 다시 보자. 매매가 묻고 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앉으시면 뭐지. 매매가 묻고 물으면 매도인은 다시 봐. 매매는 계약이지. 계약은 약속이지. 팔기로 약속한 사람 누구야?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은 매수인. 매도인은 무슨 약속했지? 이행 날짜가 되면 등기를 넘겨줄게. 재산권 이전을 약속했잖아. 매수인은 이행 날짜가 되면 대금을 지급할게. 약속했잖아. 그게 매매 계약이라니까. 자, 매매가 묻고 물어보면 누가 무엇을 이 답을 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그 뭐로? 그 기본이 딱 갖춰져야 돼. 그럼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될 거 아니까. 자, 매도인은 무슨 의무를 지지? 재산권 이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 그게 본질적 의무야. 그걸 위반하면 뭐가 돼? 채무불이익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협력 의무는 본질적 의무가 아니라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도 아니고 대금 지급 의무도 아니잖아요. 이게 부수적 의무야. 요거는 위반하더라도 채무불이익이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한다 뭐 한다.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 협력을 위반했단 말이야. 이런 뜻이야. 3월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틀 뒤에 국가에서 토지거래 허가국을 이제 풀어준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막 스프링처럼 누르지던 땅값이 뭐야? 뛰겠지, 그죠? 한 달 만에 2배로 올라버렸어. 어른 기분 좋겠지만 가본 뭐야? 속이 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 가본 데 가서 이제 구청에 허가받으러 가자. 협력을 해달라. 임금도 떼주고 도장 찍어달라. 갑이 뭐라 그래? 2배로 올라버려서 나는 1억 밖을 못 넘겨준다.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버리고 뭐 해외여행 가버리고 뭐 전화도 안 받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른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갑이 협력을 안 해주니까 얼맹이로 등겨 넘어와 안 넘어와. 그러니까 땅값 오르는 만큼 어른 지금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장차 일방이 협력 의무를 위반할 걸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4월 1일 허가받도록 약속을 하고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뭐 손해를 2억 배상하기로 한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죽어도 협력을 못 해주겠다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할까? 소송해야 되겠죠. 그걸 말하지? 소구가 가능하다. 소구가 무슨 말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협력을 강제로 청구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자, 3월 1일 날 계약금을 걸었어. 1,000만 원. 그럼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될까요? 요건 됩니다. 지금 해제를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보고 있는 게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채권 채무하고 관계없어. 내 스스로 계약금만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지급을 한 사람은 포기를 하면서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가능합니다. 이건 채권 채무와 관계없어. 계약이 무효든 뭐든 관계없거든. 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될까요? 요건 따져봐야 돼. 지금 현재 계약의 상태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차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이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행을 할 때는 계약금이 매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섣불리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그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제는 뭐 갑이 계약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때는 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시고 오늘 요까지 봅시다. 이 유동적 무효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145페이지 봐.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지만 끊고 그 일정한 요건이 뭡니까? 허가죠. 책이 말이에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적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 유효가 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확정적 무효가 되는 상태. 이걸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 자유를 인정하되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줄을 쳐. 허가를 받기 전 줄치고. 요 그림을 보면서 3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은 상태라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 유동적 무효 줄치고. 그런데 둘째 줄.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줄을 쳐. 일단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럼 지금 현재는 뭐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말이지. 그게 유동적 무효야. 그다음 양가로 2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채무가 없단 말이지.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돼 안 돼? 안 되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등기를 주더라도 내가 대금을 줘 안 줘?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둘째 줄.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줄치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는 채권 채무가 없죠.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돼 안 돼? 채무 불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 다음 협력 의무 줄치고 넘어갑니다. 협력 의무는 본질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 그래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그 밑에 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판례 내려가서 셋째 줄.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청구할 수 있다. 죽어도 협력 못 해주기 때문에 소구할 수 있다 했죠. 소송을 통한 통을. 그 다음에 5번 둘째 줄. 협력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넘어오고 땅값은 오르고 등기는 못 넘겨받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땅값 오른 만큼 손해보고 있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한다 뭐 한다? 한다. 그래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 6번에 둘째 줄.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체결할 때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만큼 손해배상하기로 합시다. 미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한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4번에 계약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 줄치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 밑에 줄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금 반환 청구 뭐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쭉 가서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줄치고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면 매도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있다 없다? 이제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계약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같은 머리. 이행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에 기한 해지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봐. 계약을 맺는데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라면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지? 부수적 의무. 위반하더라도 해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소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돼야 안 돼요? 된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채권 채무와는 관계없어. 내 스스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주세요.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제 돈을 가지실 근거가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허가를 받은 후 타이틀만 줄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유효, 소급에서 유효.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은 뭐냐면 확정적 유효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었는데 허가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기간을 정하죠. 가령 뭐 2023년까지 대산면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23년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풀려 그냥 저절로. 풀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돼? 이제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둘째 줄에 그런 말이 보이죠? 재지정하지 않는 게 확정적 유효가 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거까지 보시고 많이 보면 또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150페이지 일부 무효는 이순환 때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은 153페이지로 넘어서 무효행위 추인을 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그게 이제 조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일부 무효하고 뭐 전화는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자, 읽어볼까요? 3월 1일 날 계약매했는데 만취 상태에서 매했으니까 무효죠. 근데 갑이 3월 3일 날 술이 깼어. 술이 깼다가 뭐지?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갑이 술 깨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 계약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맺은 계약이 마음에 드니까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시다. 하니까 을도 뭐래? 줘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뭘 하기로? 추인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그러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뀔까요?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지? 별도의 말이 없으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라 했죠. 아까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바뀐다 했잖아.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추인 자체는 뭘 본다? 3월 3일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의의를 봅니다. 셋째 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를 가로 딱 묶고 그 추인만으로 종전과 같은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이것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추인의 요건. 추인 당시에 법률행위 유효권이 존재할 것 줄치고. 그러니까 3월 3일 추인을 할 당시에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망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 돼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 만약에 만취 상태에 추인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 그건 무효야. 만취 상태에서 하면 그 자체도 또 무효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추인이 가능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 매매 계약이 추인이 가능한 무효여야지, 추인이 불가능한 무효는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추인이 불가능한 행위도 있습니까? 응? 또 조용하다. 하여튼 궁사정륜 개생은 뭐 103조를 갖다가 무시한다니까. 103조가 추인이 불가능한 행위 아닙니까? 반환, 전환, 추인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해도. 103조 그래 어려워? 그냥 103조 호좀 넣고 댕겨. 모르면 그냥 103조 해버려 그냥 나중에는. 적어라. 그 적당한데 적어보세요. 저 추인의 요건 위에 그 빈 칸이 좀 많네. 책에다가 적어. 이거를 딱 적어봐. 무효를 분류를 하면 이 반전추가 뭐지? 매년 한 번씩 나와. 반환전환 추인이 되냐 안 되냐가. 절대적 무효가 있고 또 뭐가 있노? 상대적 무효가 있지. 이 절대적 무효를 다시 나누면 103조에 해당되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104조에 해당되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기타가 있다고. 차이점. 103조는 반환, 전환, 추인이 아예 안 돼. 104조는 전환은, 반환은 어떻게 해? 반쯤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할머니 이야기 아이가.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타하고 요 상대적 무효는 반환, 전환, 추인이 다 되는 거야 그냥. 이 무효라고 해서 똑같은 무효가 아니라니까. 무효가 다 질이 달라 질이. 구별을 딱 할 줄 알아야 돼. 문제가 나오면. 정리를 딱 그렇게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우리는 똑똑하다. 나는 엄청 똑똑하다. 단지 공부를 안 해서 못을 모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엄청 똑똑해 안 똑똑해? 적으면서 답을 해라. 똑똑하죠?
아까 저 머리 5%도 안 쓰고 죽는다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악하고 똑똑한데. 근데 왜 공부를 못할까? 안 하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해서. 좀 해봐라. 잘한다. 난주 저 계도에 올라가면 민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밤에 잠도 안 와. 민법 책이 보고 싶어가지고. 뭐예 이거. 밤에 잠도 안 한다. 그 잠을 안 자도 막 피곤하지도 않다니까. 막 힘이 막 솟고 말이지. 큰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이 돼 있거든. 그럼 다른 과목은 어때요? 아주 그냥 쉽게 보여요. 민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면 다른 것들은 뭐 언덕처럼 보인다니까. 아이고, 저 정도야 하면 자신감이 팍 생긴다니까. 그래 됐으면 좋겠죠. 그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보라니까, 매일. 목요일만 보지 말고. 내 얼굴 봐야 공부가 된다고 매일 틀어보면 되잖아. 매일 노는다, 이가. 왜 틀면 노는데 뭐. 이제 물어본다. 불공정한 범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X로 답을 해라. 불공정한 범위에는 언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X죠? 반쯤 되는 거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봐야지. 선량한 풍속에 의원하는 행위는 전환 추인이 안 된다. 무효행위 전환과 추인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시적 불능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원시적 불능. 몰라도 답은 찾겠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는 요거야 아니야. 상대적 무효잖아.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응? 다 규칙이야. 절대적 무효는 언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말을 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 못하는 사연이 있나? 뭐 말해라.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나 뭐 칭찬만 하지 뭐라 하나. 아무거나 틀린 말도 해. 그냥 하다 보면 또 맞춰지는 거지 뭐.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이래야 똑바로 쓸 거 아니야. 절대적 무효로 해서 다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효라든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무효라든지 다 뭐야. 당사자나 목적에 가는데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하지만 요거는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전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로 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데는 틀려요. 구별 잘하시고. 자, 책을 봅시다. 그래서 기억 봅니다. 기억에 보니까 뭐 공서양속 위반 줄치고 그게 뭐야? 103조죠. 불공정한 범위행위 줄치고 104조죠. 요 두 개는 추인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요 추인 안 되잖아. 요것도 추인 안 되고 요것도 추인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행위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를 이유로 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딱 줄치고. 근데 뭐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 무효는 추인이 돼, 안 돼? 다 되겠지, 그지? 되는 건 볼 필요 없고. 안 되는 거 두 개 빼고는 다 된다 이러면 되지. 그 다음 니은에 의사 무능력으로 이루한 무효의 추인은 줄을 쳐.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가 뭡니까? 만취 상태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 된 뒤에 하라 말이지. 무효 원인이 만취 아이가. 그 무효 원인이 만취가 소멸됐단 말이 정상이 됐단 말 아니야. 그 다음에 D가 지소한 범위행위는 줄치고 한자에 동감치고 지소할인지 지소한인지 구별 잘하고. 지소한 범위행위는 뭡니까? 무효죠. 아까 지소를 하면 소업에서 무효가 된다 했다 이거. 그러니까 지소한 행위를 추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고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셋째 줄 다만 무효인 법률 행위의 주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 있으나 줄치고.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겠죠. 딱 중심 잡고 봅니다. 지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되지? 여봐, 지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지. 지소한 행위를 추인하면. 지소한 행위가 뭐예요? 무효 아이가. 그러니까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되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지소한 행위인지 지소할 행위인지 구별 잘하시고. 그 다음 내려가서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인 줄 치고. 추인은 무슨 말이냐? 무효 주장을 한다 안 한다?
무효 주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효 주장 안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는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겠죠?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추인의 방식. 공식이 뭡니까? 제한 없다, 아이가. 오늘 몇 번 보는지 모른다. 무슨 방식 놓으면 따로 놓는 말이 뭐죠? 제한 없다가 따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맹시적으로 할까, 묵시적으로도 할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 꼭 맹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 없어.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관계없어.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다니까. 이거 참. 그 다음 넘어서 동그라미 4번 호가. 비소급표까지 보고. 그래서 둘째 줄 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때부터 동그라미 치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가 된다?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1일 맺은 계약이 무효했죠. 3월 3일에 추인하면 이 무효인 행위가 3월 3일부터 유효로 바뀝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건 완전히 끝난 거고 요 추인 자체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걸로 본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줄치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5번은 예외인데 그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지금은 난주 볼 거예요. X는 치지 말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취소. 취소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